그러니까 그야말로 살아남으려면은 자기 실력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캐나다에 살고 싶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는 할 수 있겠죠. 정말 캐나다를 사랑해서 나 진짜 이 동네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딴 거 다 필요 없다.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하죠. 캐나다의 핵심 밴쿠버. 그 밴쿠버 중심가에서 그린리프 클리닉을 운영하고 계신 나병진 원장님을 만났습니다. 캐나다 진출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 들어보실까요? 캐나다 각 주의 시험들이 통합됐어요. 캐나다 전체로 시험을 한번 보면은 어느 주에 가서나 오픈할 수 있어요. 한국이랑 달리 아큐펑처스에 따로 있고 허벌리스트, 그러니까 침구사와 한약사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면 한약사도 될 수 있고 침구사 될 수 있고, 이 두 가지를 합한 거를 프랙티셔너라고 해요. 그리고 프랙티셔너 된 다음에 1년 정도 더 공부를 하고 임상을 쌓고 시험 하나 더 보면은 닥터 오브 TCM이라는 타이틀을 하나 더 주게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닥터 오브 TCM이 가장 높은 타이틀에도 불구하고 이 프랙티셔너만 되면은, 그러니까 약을 줄 수 있는 자격증인 허벌리스트, 침을 쓸 수 있는 자격증인 아큐펑처리스트, 이 두 가지만 갖고 있으면은 임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 한의사분들은 그냥 프랙티셔너 정도로 이렇게 만족을 하시고 그냥 진료를 하세요. 한국에서 공부하시는 한국 한의대를 나오신 분이나 중국 중의대를 나오신 분들은 학점을 저희 캐나다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이상을 이미 이수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캐나다는 그 학점들을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 학점 인정을 체크해주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체크를 해서 그 학점을 다 인정받으면은 시험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것도 없이 그 학점이 다 이수됐다고 싶으면은 시험은 볼 수가 있어요. 문제는 그 시험을 합격해서 통과가 된다 할지라도 그 면허증을 받기는 그 워크퍼밋,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야지 그 면허증을 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험은 다 볼 수 있고 통과도 할 수 있고 그 레터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일을 하고 싶으면은 어느 병원에선가 워크퍼밋을 받아서 허가를 받아서 내가 여기서 일한다는 그런 정식 허가서가 있으면은 그때서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왜냐면 오픈을 할 수는 없거든요. 누군가 날 고용해 줘야만이 그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내가 가서 오픈한다, 이건 또 안 돼요. 혹시 저를 써주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라는 것을 계속 컨택을 해서 그것을 진행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에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다 가보고 안 되면 마지막으로 한의원을 가잖아요.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자, 마지막 남았다. 바늘이 있어서 좀 무섭긴 할 텐데 그래도 한번 낫는다니까 가보자. 마지막이다 라는 마음으로 와요. 대부분 환자가 오면은 체크를 해요. 무슨 치료 받았냐, 다 그렇게 한 바퀴 돌고 이제 오는 거예요. 아까 물어보셨죠? 서양은 점점 더 성장하고 있냐. 실제예요. 병원이 11년이 됐어요. 오픈할 때만 해도 침에 대한 인식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10년 전이면 늦지 않을 때인데도 그렇게 주변 사람들 중에서 침을 맞아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 10년 동안에 이게 침을 맞았더니 잘 낫는다라는 어떤 공통적인 집안들이 점점 퍼져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여기서 안 됐는데 가보니까 되더라, 가면 되더라, 이게 하나씩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우리는 중국 커뮤니티가 밴쿠버에 든든하게 자리 잡고 있잖아요. 직장에 가면 대부분 동양 사람이 있어요. 계속 아프다 그래요. 그럼 옆에 사람들이 야, 너 침 맞으면 나아, 침 맞아봐, 바늘 그렇게 안 아파. 이게 계속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만족도를 얻고 하니까 점점 더 이제 넓어지는 거죠. MSP라고 해서 국가 의료보험 체계가 있어요. 저소득층에 한해서 MSP가 지원을 해줘요. 한 번에 23불씩. 한국 돈 한 2만 원 정도를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거죠. 1년에 10번 정도. 그게 처음에는 제가 오픈할 때는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카이로프랙터나 피지오테라피들은 그 지원을 해줬었는데 아큐펑처는 빠져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오픈하고 얼마 안 돼서 아큐펑처가 그 시스템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지금까지는 교통사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여기 ICBC라고 보험세가 하나 있는데
그 보험사에서 침을 공식적인 그 채널에 안 넣어놨어요. 내년부터는 4월부터 그 채널에 아큐펑크처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12년 동안에 벌써 큰 두 가지의 레벨을 상승을 한 거죠. 그만큼 사람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아, 침이 잘 듣는데 왜 안 해주냐. 다음으로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보험이 직장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을 들어가면 대부분 그거를 1년에 한 500불 정도를 줘요. 보통 직장들은. 아까 말했던 마사지, 카이로프랙터 이런 것들을 500불 정도를 커버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그거를 통해서 쓸 수가 있어요. 1년에 500불 정도는 내가 침을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족들까지 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치료가 되면, 우리 와이프도 아픈데 이거 치료 좀 해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드는 사보험 이런 건 거의 없어요. 한국처럼 실비보험 이런 건 안 들어요. 왜냐면은 다른 의료는 기본적으로 공짜니까. 왜 그런 그 사람들이 그 병원에 안 가고 한의원을 오느냐, 자기 돈을 내면서까지 너무 오래 기다려요. 실제로 저희 환자 중에 잠을 이렇게 잘못 자서 신경이 이제 마비가 와서 이게 드랍이 된 환자가 있어요. 안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병원을 가서 의사를 만나고 패밀리 닥터 가정의를 먼저 만나고 전문의로 트랜스퍼를 받았는데 3달 뒤로 트랜스퍼를 받은 거예요. 대기 시간이 되게 길어요. 캐나다의 문제는 무료지만은 대기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그 공백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 안에 뭐라도 하고 싶은 분들은 한의원을 찾는 거예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 병원이 위치한 곳이 다운타운이라서 가격대가 다른 곳보다는 조금 비싼 편이에요. 지역별로 좀 가격이 차이가 나요. 그냥 내과적인 질환, 침만 놓는 거는 90불이에요. 대신에 이제 통증 치료를 하게 되면은 시간이 더 많이 걸리잖아요. 앞뒤 치료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텐스도 들어가고, 근육을 춘화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110불이고요. 그래서 두 단계로 나눠놨어요. 90불, 110불. 초진비가 있어요. 캐나다는 대부분 초진비를 받거든요. 대부분 이제 그 진단만 하게 되면은, 컨설팅만 하게 되면 50불인데, 치료랑 같이 했을 경우는 저는 20불을 추가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내과 진료를 와서 진료를 받고 상담을 하고 초진을 하고 침을 맞았다 그러면은 110불이 되고 저분께 통증 오면은 130불이 되죠, 초진비가. 시간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되는 경향이 있어요, 캐나다에서는. 서비스라는 게, 그러니까 왜냐면 마사지 테라피스트들이 만들어 놓는 그 시스템이 30분에 가격이 얼마, 45분에 얼마, 이게 먼저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최소한 그거, 시간이 오래, 자기가 저기 오래 누워있으면은 돈을 더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도 있고, 더 오래 누워있으면 돈을 차지하는 것도 불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빨리 해가지고 30분에 딱 끝내줬는데, 나 이거 되게 많이 해서 가격이 이만큼 더 비싼 거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똑같이 만약에 치료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렇게 한 시간 정도 누워있게 되고, 치료가. 그냥 보통 일반적인 내과 치료는 뭐 상담하고 그러면서 한 40분에 45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한의사 개인이 해야 될 일이 훨씬 많다고 봐요. 한국처럼 누군가 서포트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환자를 다 치료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뜸 같은 걸 뜨려면은 그 뜸이 있는 상태에서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옆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한국처럼 환자를 많이 볼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에요. 그 시간당 볼 수 있는 환자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의 뭐 95%가 예약제라 보시면 돼요. 한국처럼 뭐 개업발 이런 건 전혀 없어요. 무조건 시간이 필요해요. 아무리 내가 실력이 뛰어난 한의사다, 여기 와서는 3년 죽어라 갖고 정말 그냥 천천히 올라가요. 왜냐면 나를 알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아. 광고를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광고 보고 오지 않아요. 또 한국처럼 막 이렇게 리퍼럴 하거든요. 추천하고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근데 3년은 뭐 누가 와도 화타가 와도 3년은 고생해야 될 그 비즈니스를 셋업하는, 그러니까 한의원이 아니더라도 어떤 비즈니스가 이렇게 3년이 필요한데 3년 동안 생활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한국 한의대를 졸업한 친구들이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캐나다에 와서 캐나다에 살고 싶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는 할 수 있겠죠. 정말 캐나다를 사랑해서 나 진짜 이 동네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딴 거 다 필요 없다. 그러면 한번 해볼만 하죠. 여기서 선구적인 입장에서 접하는 마음으로 뭐
그렇게는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거 아니면 미국은 영어를 못하면 사람들이 엄청 무시해요. 욕해요. 심지어는 막 그 가끔 뉴스 보셨죠? 영어 못한다고 막 no go back to your country 막 이런 한다고. 캐나다는 그러면 큰일 나요. 우리가 진짜 고소할 수 있어요. 인종차별 그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있어서 내 의사 환자가 와가지고 너 왜 이렇게 영어 나 설명도 못해라고 하면은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지금까지 오히려 자식들이 이해를 못해서 미안하다고 생각하는 게 캐나다인들의 그 마인드예요. 듣는 사람이 문제지 말하는 걸 잘못하는 걸 묻지 않아요. 그래서 캐나다는 훨씬 더 언어적으로는 자유롭다. 미국보다는. 그리고 캐나다는 정말 그런 표현을 해요. 미국은 인종차별이 눈앞에 있고 캐나다는 내 뒤에 있다. 실제로 내 눈앞에 보이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환자들도 미국에서 온 친구들 많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럼 물어봐요. 너는 인종차별을 미국에 살면은 어느 정도 느껴? Everyday래요. Everyday. 저는 뭐 한 1~4분기 한 번 정도 뭐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Everyday. 그 정도구나. 캐나다 시스템은 환자를 많이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를 많이 봐야지 내가 그 환자로부터 받은 정보도 있고 그걸 통해서 또 내 임상을 또 쌓아 올리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환자를 하루에 4~5명 보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초기에는 4~5명도 못 볼 때가 많아요. 2~3명 볼 때도 있어요. 어떻게 내가 임상을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겠어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첫 번째 관건인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학교를 졸업했어요. 캐나다를 진출하거나 미국을 진출하고 싶어요. 근데 나는 아직 나의 임상이 현실에서 실제 환자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모르는 상태예요. 그런데 덜썩 나가고 싶어요. 그거는 되게 무모하다고 봐요. 임상을 쌓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제가 보기엔 한국이나 중국이 더 좋아요. 환자를 많이 볼 수 있으니까. 내가 부원장으로만 들어가도 환자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환경이 주어져 있는데 그것과는 다르게 이제 캐나다에서나 미국에서 하면은 환자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추천하진 않아요. 막 내가 졸업했는데 임상에서 내 기술이 내 지식이 어떻게 구현되지 못한 상태에서 외국을 진출한다는 거는 추천하지 않고 일단은 임상을 통해서 뭔가 내 것을 가진 다음에 그럼 이제 내가 미국에 살고 싶은지 아니면 캐나다 살고 싶은지 혹은 한번 경험해 보신다면 한번 와보는 거죠. 얘기를 들어보는 거죠. 네, 들어보고 또 그리고 비자 문제나 그런 문제들이 쉽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캐나다에서 자격증을 갖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고용이 돼야 돼요. 그러나 캐나다의 한의원들은 소규모예요. 누군가를 고용해서 쓸 만큼 그렇게 크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고용주를 찾을 수 있겠어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넘어야 될 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은 와봐야 돼요. 와서 얘기를 들어보고 직접 보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게 엄청 많아요. 아무것도 아닌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차이점이 엄청나게 큰 나중에서는 그 큰 갭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와서 보고 직접 보고 물어보고 자기 발로 정보를 얻어라.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정보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충고는 마음이 있다면은 일단 와서 직접 정보를 만들어봐라, 가져라.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